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기사 필기 관연도 계산문제 풀이 2과목 5회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신체의 열교환 과정을 나타내는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단, 델타 S는 신체 열 함량 변화, M은 대사열 발생량, W는 수행한 일, R은 복사열 교환량, C는 대류열 교환량, E는 증발열 발산량을 의미한다. 정답은 1번 델타 S 열 축적은 M 대사열 마이너스 W 수행한 1 플러스 마이너스 R 복사열 플러스 마이너스 C 대류열 마이너스 E 증발열 순으로 계산하죠. 작업장에서 1시간 동안에 480BTU의 일을 하는 근로자의 대사량은 900BTU이고 증발열 손실이 2250BTU, 복사 및 대류로부터 열 이득이 각각 1900BTU 및 80BTU라 할 때 열 축적은 얼마인가? 열 축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열 축적을 구하는 공식은 M 대사열 마이너스 E 증발 플러스 마이너스 복사 플러스 마이너스 대류 마이너스 한 일 순서로 계산하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대사량은 900BTU 900 마이너스 증발열 손실 2250BTU 2250 플러스 복사로 인한 열 이득 1900BTU 1900 플러스 대류로부터 열 이득 80BTU 80 마이너스 1시간 동안 480BTU의 일을 하는 근로자 480 계산하면 150 정답은 2번 150이죠. 남성 작업자가 티셔츠 0.09CL로, 속옷 0.05CL로, 가벼운 바지 0.26CL로, 양말 0.04CL로, 신발 0.04CL로를 착용하고 있을 때 총 보온율 CLO 값은 얼마인가? 총 보온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총 보온율은 이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각각의 보온율의 합이죠. 문제의 조건에서 티셔츠 0.09CL로 0.09 플러스 속옷 0.05CL로 0.05 플러스 가벼운 바지 0.26CL로 0.26 플러스 양말 0.04CL로 0.04 플러스 신발 0.04CL로 0.04 계산하면 0.48CL로 정답은 2번 0.48이죠. 세계 공정의 소음 수준 측정 결과 1 공정은 100dB에서 1시간, 2 공정은 95dB에서 1시간, 3 공정은 90dB에서 1시간이 소요될 때 총 소음량과 소음 설계의 적합성을 맞게 나열한 것은 단 90dB에서 8시간 노출될 때를 허용 기준으로 하며 5dB 증가할 때 허용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되는 법칙을 적용한다. 총 소음량과 소음 설계의 적합성을 찾는 문제입니다. 총 소음량인 TND는 1일 노출 기준분의 실제 노출 시간의 합이죠. 기준이 90dB에서 8시간 노출일 때 5dB이 증가하면 허용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되는 법칙을 적용하죠. 90dB에서 95dB로 5dB이 증가하면 시간은 8시간에서 2분의 1로 준 4시간이 되겠죠. 또 95dB에서 5dB 증가한 100dB이 되면 시간은 4시간에서 2분의 1이 준 2시간이 되겠죠. 문제의 조건에서 1 공정은 100dB에서 1시간, 100dB일 때 기준 시간은 2시간이므로 2분의 1 플러스 2 공정은 95dB에서 1시간, 95dB일 때 기준 시간은 4시간이므로 4분의 1 플러스 3 공정은 90dB에서 1시간, 90dB일 때 기준 시간은 8시간이므로 8분의 1
계산하면 0.875. 총 소음량인 TND가 1보다 작으므로 적합하죠? 정답은 2번. TND는 0.875. 소음 설계는 적합하죠? 어떤 소리가 1000Hz 60dB인 음과 같은 높이임에도 4배 더 크게 들린다면 이 소리의 음압 수준은 얼마인가? 4배 더 크게 들리는 경우에 음압 수준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음압 수준은 10dB이 증가했을 때 그 소리의 크기는 2배 증가하고 20dB이 증가했을 때는 4배 증가하겠죠? 문제의 조건에서 같은 음일 때 4배 더 크게 들렸으므로 20dB 증가했을 경우겠죠? 따라서 60dB에 20dB를 더한 80dB. 정답은 2번 80dB이죠? 작업장의 설비 세대에서 각각 80dB, 86dB, 78dB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을 때 작업장의 음압 수준은 작업장의 음압 수준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합성 소음도 구하는 공식은 10 곱하기 로그의 10의 10분의 L1승 플러스 10의 10분의 L2승 플러스 n개의 요소일 때 10의 10분의 ln승이죠. 문제의 조건에서 설비가 세대이므로 요소는 3개, 그리고 각각의 소음이 80dB, 86dB, 78dB이므로 10 곱하기 로그 10의 10분의 80승 플러스 10의 10분의 86승 플러스 10의 10분의 78승 계산하면 87.5dB. 정답은 3번 약 87.5dB이죠. 건구 온도 30도씨, 습구 온도 35도씨일 때의 옥스포드 지수는 얼마인가? 옥스포드 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옥스포드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0.85 곱하기 웨트, 습구 온도 플러스 0.15 곱하기 드라이, 건구 온도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0.85 곱하기 습구 온도 35도씨 35 플러스 0.15 곱하기 건구 온도 30도씨 30 계산하면 34.25도씨. 정답은 4번 34.25도씨죠. 건습구도 온도계에서 건구 온도가 24도씨이고 습구 온도가 20도씨일 때 옥스포드 지수는 얼마인가? 옥스포드 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옥스포드 지수 구하는 공식은 0.85 곱하기 습구 온도 플러스 0.15 곱하기 건구 온도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0.85 곱하기 습구 온도 20도씨 20 플러스 0.15 곱하기 건구 온도 24도씨 24 계산하면 20.6도씨. 정답은 1번 20.6도씨죠. 다음은 사건수 분석의 작성 사례이다. A, B, C에 들어갈 확률값들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ABC에 들어갈 확률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사건수 분석을 할 때 가지치기한 값들의 확률값의 합은 1이 되죠. 첫 번째 가지치기를 보면 0.99와 A의 합이 1이 되어야 하므로 A는 1-0.99 계산하면 0.01. 두 번째 가지치기를 보면 0.992와 B의 합이 1이 되어야 하므로 B는 1-0.992 계산하면 0.008. 세 번째 가지치기를 보면 세 갈래로 가지를 쳤죠. C와 0.3, 0.2의 합이 1이 되어야 하므로 C는 1-0.3과 0.2의 합을 빼면 되겠죠. 계산하면 0.5. 정답은 3번. A는 0.01, B는 0.008, C는 0.5죠. 다음 그림은 THERP를 수행하는 예이다. 작업 집계 시점 N1에서부터 작업 종점 N4까지 도달할 확률은 단
PI는 1, 2, 3, 4는 해달 확률을 나타내며 각 직무 가오의 발생은 상호 독립이라 가정한다. N1에서 N4까지 도달할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N1에서 N4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생각해 보면 N1에서 N3를 갔다가 바로 N4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때의 확률은 N1에서 N3까지 가는 확률 PB2, N3에서 N4까지 가는 확률 PB3. 두 번째, N1에서 N4까지 가는 또 다른 구간을 생각해 보면 N1에서 N3를 갔다가 N3에서 다시 N1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N1에서 N3를 가고 N3에서 N4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때의 확률 N1에서 N3까지 가는 확률은 PB2, N3에서 N1까지 다시 돌아가는 확률은 PB4, N1에서 N3로 다시 가는 확률 PB2, N3에서 N4에 도달하는 확률 PB3. N1에서 N4까지 도달하는 또 다른 경로를 생각해 보면 N1에서 N3까지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아서 N1에서 N3를 갔다가 N3에서 N4를 가는 방법이 있겠죠? 경로를 써서 확인해 보면 N1에서 N3를 갔다가 다시 N1을 가서 N3를 도는 경로 루프가 두 번, 그리고 나서 N3에서 N4를 가겠죠? 그때의 확률은 N1에서 N3까지 가는 확률 PB2, N3에서 다시 N1을 돌아가는 확률 PB4, N1에서 N3를 가는 확률 PB2. 이 경로가 두 번 반복되죠? 확률도 두 번씩 곱해지므로 제곱. N3에서 N4를 가는 확률 PB3. 이렇게 반복되는 루프 구간이 N번 있을 때 확률은 PB2 곱하기 PB4와 PB2의 곱에 N승 곱하기 PB3가 되겠죠? 이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급수는 1 반복되는 공비 PB2 곱하기 PB4 분의 최단거리였을 때 첫 번째 항이죠? PB2 곱하기 PB3. 따라서 루프가 나왔을 때의 공식 도달할 확률은 1 루프 경로의 곱 분의 최단 경로로 쓸 수 있죠. 정답은 4번 1 PB2 곱하기 PB4분의 PB2 곱하기 PB3. 다음 중 불대수의 정리를 나타낸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불대수 정리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불대수 정리에서 집합으로 바꿀 때 0은 공집합, 1은 전체 집합, 플러스는 합집합, 곱하기는 교집합이죠. 1번 A 곱하기 0 집합으로 바꾸면 A 교집합 공집합이고 A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이죠. 불대수 정리로 0, 1번은 맞죠? 2번 A 플러스 1 집합으로 바꾸면 A 합집합 전체 집합, A 합집합 전체 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불대수 정리로 바꾸면 1, 2번도 맞네요. A 곱하기 A 반은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죠.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통이 없으므로 공집합. 따라서 불대수 정리에서 1이 아니라 0이어야겠네요. 정답은 3번. 4번 A 곱하기 A 플러스 B 집합으로 나타내면 A 교집합 A 합집합 B죠. 분배 법칙을 쓰면 A 교집합 A 합집합 A 교집합 B. 다시 쓰면 A 교집합 A는 A 합집합
A 교집합 B이므로 A가 나오겠네요. 4번도 맞죠? 불대수의 정리를 나타낸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불대수 정리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집합으로 바꿔서 살펴보면 1번 A 교집합 A는 A로 맞죠? 2번 A 합집합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으로 불대수 정리에서는 1이죠? 2번이 정답. 3번 A 합집합 A 교집합 B는 A로 3번도 맞고 4번 A 합집합 A는 A로 4번도 맞죠? 부분집합 ABC가 A 플러스 가로 BC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때 이와 동일한 것은 어느 것인가? A 플러스 B 곱하기 C와 동일한 것을 찾는 문제죠. A 플러스 B 곱하기 C를 집합관계로 써보면 A 합집합 B 교집합 C로 분배법칙 사용해서 분배해보면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죠. 불대수 법칙으로 다시 바꿔 쓰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 정답은 1번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 불대수의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불대수 관계식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집합관계로 바꿔 쓰면 1번 A 합집합 A 교집합 B로 A 합집합 A 교집합 A 합집합 B A 합집합 A는 A 교집합 A 합집합 B 교집합이므로 A가 나오겠죠? 1번은 맞고 2번 A 교집합 A 합집합 B로 A 교집합 A 합집합 A 교집합 B A 교집합 A는 A 합집합 A 교집합 B는 또 A네요. 정답은 2번 A 플러스 B가 아니라 A죠. 3번 A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는 A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 A 합집합 B이므로 A 합집합 B 불대수 정리로 바꾸면 A 플러스 B로 3번은 맞죠? 4번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으로 불대수 정리해서 1, 4번도 맞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